안녕하세요. KTN-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각 브리핑에서 특별한 숫자, 그 숫자에 담긴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성수, 3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식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숫자 3은 네네. 한국인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 깊은 의미를 지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천지인 해서 네. 일단 그렇고 또 3세번 네네네.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또 특히나 3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네. 그 삼정승제도 네네. 또 운영을 했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맞습니다. 내려왔었잖아요. 이 3에 대한 이 3이 성수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홀리 바이블, 이제 홀리 바이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토착화되고 그 어떠한 게 몸에 실천이 되고 사회적 관습이 되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재미 삼아도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예능에서 369, 369, 아, 369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은연중에 그냥 입에 배어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과거로 갈수록 어떤 이제 정서적인 결집과 철학이 이제 구전되어 왔던 것들이 철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이제 하나 되어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335 걸어간다. 네네. 2244 걸어간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네. 둘이 걸어가는 건 쌍쌍이 네. 걷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의 이제 본질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몇 가지 이제 학파들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이제 3을 가장 현실적인 안정체로 이제 생각을 해요. 삼각형도 네. 점이 3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이제 점이라고 예시를 했을 때 점이 이동하는 걸 이제 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2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이 2라는 숫자가 입체화가 될 때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돼요. 점이 3개가 되면 그게 이제 삼각형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면이 된다는 거. 네. 2는 면이 되지 못하지만 이제 3이 됐을 때부터 이제 면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거나 우리가 실체로 느낄 수 있는 사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점이 몇 개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3차원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 2차원의 단계에서 2차원의 단계에서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 네. 관계를 이제 정립을 하고 그게 상상으로 왔을 때가 이제 입체적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단계가 넘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상상이라는 세계를 이끌어내고 우주를 가지고 오고 과거로 해서 우리가 뭐 윤회설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돌아가는 것들, 링 반데름이라는 그 하나의 원식 윤회, 뭐 삶의 죽음과 끝,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가면 시작과 끝. 하지만 이제 동양 사상에 와서는 이게 이제 한 바퀴 다시 돈다는 그 원의 사상으로 오거든요. 아. 예. 그 관점에서 3이라는 거를 왜 정의하냐면 가장 그 기본을 이제 3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이쪽에 갔어도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의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만나서 하나의 반신 반인이 되어서 지구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그렇죠, 말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한국의 성수 이걸 준비하면서 네네. 왜 한국의 성수일까? 삼위일체라는 건 꼭 굳이 우리나라만 쓰는 숫자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난히 한국은 이 3에 대한 네. 의미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의미를 담고 내려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뭐 삼신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네. 마구할매? 네네네네. 그리고 또 그 위로 올라갔을 때도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게 이제 환웅, 환인, 단군이 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3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나오고요. 완전체를 과거부터 이제 3이라는 걸로 이제 완전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 있을 때는 그 이제 외로움을 상징하는 거고요.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대립을 상징하는 거고 셋이 되었을 때 이게 중재가 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조합이라고도 하고 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네네.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네. 영의정 해갖고 그 세 개가 삼정승 제도를 운영해서 평화를 유지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문화되고 입법화되면서 이제 가장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사고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중심점을 잡아줄 때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삼각형 도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고 이제 법을 집행하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누군가가 이제 주권자들이 뽑았을 때 대표하는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사람이 어느 한 당에 치우치지 않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입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면서 여기서 중용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이제 3이라는 그 성수가 정확하게 이제 형평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흐트러진 자거나 소수의 의견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이 소수가 1%의 입법권자나 사법권자에 치우치는 순간에서 이 삼각형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행정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행정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벌어지는 말씀하시는 대로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좌의정, 우의정이 뭐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하고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 지금 양당제니까 지금 양당이 크게 돼 있으니까 거대 양당이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을 하면 영의정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좀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왕은 이제 신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토론하고 토의한 것들을 이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이 있고 이걸 중재하는 게 이제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이걸 중재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일으켜서 이제 위로 신권에게 던지는 거죠. 왕이 신의 권력까지 같이 갖고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없고 신은 이제 뭐 성경책에 가서 보시던가 절에 가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형평적인 게 무엇인가. 왜 왼쪽과 오른쪽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우의정, 뭐 좌의정 이렇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차를 몰고 와서 비켜. 비키면은 얘는 비겁한 이제 겁이 많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비킨 자는 이제 승리를 하죠. 근데 우의정과 좌의정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추돌이 일어나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파란색과 빨간색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제 중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해요? 뭐 노란당이 좀 개수가 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현실 상황에서는 종족 자체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에 영의정의 역할은 국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대통령의 책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위안부도 껴안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분도 껴안아야 되고 왜? 나는 관대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통치라는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게 대통령의 책무를 벗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로 회귀되면 왕의 권력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신격화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이 이기잖아요.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이 이겨버리면 이제 파란색은 이제 비겁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의 권력에 들어간 얘기는 이제 한쪽만 들어가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러면 귀가 다 막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국민이 맞구나. 국민이 중간에 있는 영의정이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잠깐의 권력을 위임받은 예,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니까 국민이 맞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제라는 걸 만든 거고 예를 들어서 시골 학교에서 학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 있잖아요. 학교 이름이 너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그 그랬을 유명한 때, 그 아이. 반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반이 그나마 많았잖아요. 빨간 반, 파란 반, 노란 맞아요. 반, 뭐 맞아요. 녹색 반 되게 많았어요. 음. 그때 그 의견을 누군가가 이제 수렴해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쵸, 그쵸. 그 학생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모든 이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신에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게 이제 던지면 그 신이 그러면 학교 이름을 바꾸자 해서 절대 바뀔 수 없는 학교 이름이 대한민국 최초로 초등학교 이름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일 때만 가능한 거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을 때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제 찬탈당하기, 일본에게 찬탈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계속 민주적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없어요. 늘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이권이에요. 이권. 자기가 마음에 들면 내 거. 남이 마음에 들어도 자기 거.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특수한 사람들이 그걸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면서 마치 그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와서 친절한 척하면서 악수를 하는 자들이 항상 배신자였거든요. 매국 노예들이었고. 예. 그게 지금 다시 21세기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원래 그 적의 진영에서 적의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보면 우호적이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친절함으로 다가온다는 말을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는 네. 게 사실 어떤 사람의 정보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그 사람이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할 거거든.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배신의 아이콘들은 친절함으로 다가온다 그 말 완전 그렇죠. 공감해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도 이제 유럽 문화를 이제 많이 받아들인 이제 측에 속하는데 그쪽에서의 친절함은 이제 악마적인 거고요. 악마의 친절함은 오고 동양에서의 친절함은 대부분 이제 매국노들이에요. 매국이 이제 친절함으로 와요. 그래야만이 이제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 수 없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친절함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상적인 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탄압을 받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탄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성수가 3이잖아요. 네. 그래서 3번 정도 실수할 때까지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많이 봐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뭐 수많은 정치 위정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들의 이제 수많은 그 거짓과 멀쩡한 팩트도 가짜 뉴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3번의 실수가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 역사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그게 다 소멸되면서 이제 그나마 좀 정상적인 당들이 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그 타락함을 넘어선 비굴함과 그게 어린 아이들까지 흡수돼서 어린 아이들도 마치 자기네가 무슨 권력을 잡은 양 지금 하는 행태로 지금 변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이 다 말살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지나면 아마 가장 크게 파급을 하고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제일 먼저 이제 해체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이제 사법적인 관계에서 아마 많이 해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장이 이제 정치 쪽으로 올라오고 정치에 올라온 것들도 이제 다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지금도 수밖에 없고. 갈라지고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 친절함으로 다가오고 3-4번을 봐주 국민들이 3-4번을 봐주고 대한민국의 성수가 3일 수밖에 없는 건 그냥 태고적부터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단판 승제 뭐 싸워도 단칼에 그냥 단반에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항상 여유와 그 너그러움으로 3번을 봐주는데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네.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네. 그 방통위 네. 위원장 그분 친절함으로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마치 잘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방송 통제 아니야. 네네. 그리고 뭐 학폭 그 자녀에 대한 학폭 문제도 네. 있는데 학폭 문제도 진짜
친절함으로 학교 넣어줬다면서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게 다른 한편에서 걱정하는 건 그 피해자가 많지만 정작 그 뭐 대두됐던 그 피해자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그 우리 좋은 친구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한계는 와 있고 세 네. 번의 국민들도 그만큼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말씀하신 그 친절함을 많이 느껴요. 지금 이런 거에서 보면서. 그것도 이제 그 보여주는 걸로 투영된 게 이제 이명박이라는 그 과거에 그분도 지금 이동관이라는 분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박근혜라는 분도 똑같은 말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잖아요. 세 번이 됐을 때부터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가 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예, 있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국민이지. 국민이고 그 국민의 그 감성이라는 것과 대중의 그 흐름이라는 게 이게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대한민국에 이 철학자가 많고 왜 이렇게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진이라 그래요. 하늘, 땅을 짚고 하늘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중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옆집에서 뭐 하면 항상 품앗이도 해주고 맞아. 예. 이게 이제 관계십에서 보이지 않는 삼각형을 이루어요. 힘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그 백이민족, 배달의 민족 말고 백이민족이 항상 해왔던 게 그거예요. 네네. 항상 친절했고 그 친절함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리고 우리의 정서였거든요. 코리아 이모션이라고도 하는 우리의 진짜 맞아. 기본적인 정서예요. 근데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들 유럽 쪽 가면 숫자가 낮지 않아요. 다 높아요. 6, 7, 9로 넘어가요. 맞아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8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리바바, 아이리빠빠. 근데 그 철학적 관점이 뭐냐면 다 부자예요, 부자. 부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자라는 개념에 넘어갔을 때 이제 트럼프의 행태가 이제 9라는 숫자로 가요.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비즈니스는 폭력적인 게 왜 폭력적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킨 게임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무조건 밀어붙여요. 왜? 이 사람은 트럭을 몰고 가고 앞에서 오는 사람은 포니를 몰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트럼프식 사고와 경제 관념이에요. 아무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독식을 해요. 9대 1도 아니에요. 10대 0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한 1 정도는 줄게. 그리고 주워 먹을 거면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이게 미국적인 사고고요. 그 미국적 사고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왜?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지? 그렇죠. 그걸 이제 과거에 일본에 써가지고 일본 거를 싹 뺏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돈 될 게 이제 한국 거니까 한국 콘텐츠를 제일 많이 이제 미국에서 가져갈 거라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반에다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하고 데이터 싸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공 데이터의 사용은 한국이 표준화돼서 제일 잘 돼 있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량을 받으려면 구글 아니면 바이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I를 등용을 시켜야만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조건 눌러내야 되는 거고. 과거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일본이 똑같이 하는 거고요. 과거의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보면 문화적으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경제를 키울 것이냐를 가지고 우호적인 척하면서 지네 실익을 굉장히 잘 챙기고 있어요. 네네. 일본은 실익을 챙기고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옛날 과거로 회귀하면서 얘네는 무슨 전투 본능이 있나 봐. 진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싸워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맞아요. 그게 이제 문화로 다시 오면 다행히 이제 한국이 3위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나갔을 때 항상 스마일하는 민족은 동양이라고 하지만 동양 중에서 한국이 가장 스마일한 거고요. 칼이 날라와도 스마일하는 건 진짜 스마일하는 건 한국이에요. 유럽에서는 칼 나올 때 스마일 하잖아요. 영화에서만 농담을 하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자들은 원래가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하죠. 이제 유목민 출신들이고 채집하고 사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밥 먹을 때 칼 갖고 먹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국문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원형과 동그람 그리고 나눔의 상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무조건 다 자기 걸로만 먹는 거고 여기서 항상 나누고 내가 덜 먹고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숫자랑 같이 맞아요. 3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이제 숫자거든요. 원래 신의 숫자가 이제 3으로 나오고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인간적인 숫자가 나와요. 아. 그러다가 0이라는 숫자로 다시 회귀가 되거든요. 그게 10이에요. 이게 완전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10이라는 숫자를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1부터 9 가고 0 되면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또 1, 2, 3, 4, 5, 6, 7, 8, 9, 0. 그래서 10이라는 완전이 되면 다 소멸되거나 다 사라지는 철학적인 관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9라는 것까지 가서 욕심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나마 욕심과 장사를 잘하는 게 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3에서 끝나는 우리는 항상 내어주는 네. 대한민국 내어주고 맞아. 나라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아우러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숫자가 3이라는 숫자로 표방이 되는 거고요. 노무현이라는 숫자로 하면 그 사람이 이제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맞아요. 트럼프는 9라는 숫자로 되는 거고 중국에 있는 시진핑은 이제 8이라는 숫자로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항상 미국과 싸워요. 숫자 차이가 1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단계가 올라갈 때는 문화 안에서도 과도한 욕심과 장사적인 관념이 많고 한국에서는 3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비워져 있어요. 3 다음부터. 그리고 신의 영역은 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인 것도 시스템 자체를 해외로 편하게 주고요. 어차피 줘도 그자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한국적인 그렇죠. 동양과 철학의 그 깊은 의미, 여백의 의미를 몰라요. 무조건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전에 한복 입고 금수강산 이렇게 사진 찍고 영화 찍으면 파리 가면 상을 받아요. 아름답고 비어있기 때문에. 여백의 미는 유난히 한국에다가 네. 제일 많이 비교를 했죠. 비유를 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을 서양에서 먼저 접하다 보니까 동양인을 심리학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접했던 게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을 동양인의 기준으로 잡아서 평가해서 동양인들은 이렇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인을 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한국인을 알기 전에는 그냥 동양인은 일본인 같이 단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국인을 만나면서 신기한 동양인을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무한 사람을 만난 듯한 독창적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천진이라는 것과 3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음과 큰 사고를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일본에서 이제 검을 잡았을 때 일도양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를 가장 큰 힘을 주어서 한 방에 보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단칼로 해서 한 번에 자르면 두 동강이 나잖아요. 네. 그게 일본식 사고예요. 아, 하지만 한국식 사고에서는 일본이 그 일도 양단에 대해서 그 선을 봐요. 하나의 선, 두 개의 선. 그래서 3을 봐요. 한국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선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팔아야 되니까. 아, 미국으로 가면 그 상황에서 허구의 상을 숫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빼와서 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화려함이 많은 거고요. 일본은 단순하게 가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선은 하나지만 그 안에 여백이 남으면서 가니까 이게 이제 말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단어가 몇만 가지를 발음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자와 문양에 대해서 이제 매우 놀라는 과학적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러네요. 수천 년의 정신의 어떤 그 발화점이 네네. 될 수 있었던 게 3인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문화권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6번 6년 하고 나머지 한 해는 이제 땅을 쉬게 해줘요. 그래서 7이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빠찡코나 이런 거에서 유럽 문화를 따오잖아요. 지네가 이쪽엔 숫자가 없어요. 일본이나 이쪽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빠찡코나 뭐 게임 이러고 하면서 이제 우리 거 커버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러다 유럽 걸 갖고 오니까 뭐 럭키 세븐이나 세븐이라 해서 빠찡코에도 세븐이라는 거를 행운의 숫자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그 키 작고 작은 외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편파적인 문화가 좀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있는 거를 그냥 방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전 세계를 다 죽음으로 몰아냈지만 떳떳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거기는 양당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부자가 3대 가면 안 되는데 거기가 이제 정치적인 게 이제 3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붕괴가 일어나요. 맞아. 그래서 내각제라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붕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게 민주주의라는 기틀 아래에서 이게 가장 좋다고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모순점을 찾기 시작하죠. 왜? 고여져 있잖아요. 고여져 있는 자리가 그대로 고여져 있으니까 문의는 민주주의를 주창하지만 안에서는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한 거죠. 공산주의 사상도 원래는 되게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맞아, 사람에게 맞아. 나누어주고 하지만 맞아. 그 안에 이제 고여지기 시작하고 그치. 부자가 이제 3번 하니까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조금 깊이 들여다 보면 네네네. 아, 참 한국 사람 진짜 지혜롭구나 그런 네네. 생각을 옛날에도 했지만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늘 매일매일이 이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 속에 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게 이 3의 숫자에 담겨져 있는 여유, 그렇죠. 여백 그걸로 어쩌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한국인은 더 강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봐줄 수도 있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3이 또 이제 무너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한 매체가 나오는 거고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족벌 언론과 대한 매체와 그다음에 개인 미디어들이 이게 세 체제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면 무언가를 되는데. 추구하고 인간 존엄성과 뭐 진실에 대한 추구가 있고 이렇게 상호간에 정상적인 경합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맞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 안 들으면은 네. 언론사가 너 어디 언론 대한매체 너 이씨 대가리 300번 박아 딱 이렇게 네.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편파적인 게 나오냐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당군이 태어날 때 이제 마늘 먹이면서 이제 동물들 넣어놓고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죠. 이거를 이제 구라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북극곰이 콜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얘잖아요.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곰이 춤을 추는 게 크리스마스로 이제 변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출이 나오고 뭐 선물하고 그날은 무슨 성수기가 예, 되죠. 예. 성수가 아니고 성수기를 그렇죠. 맞이하죠.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미디어가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데는 어떤 거냐면 그 곰이란 뜻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 땅.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곰이라는 여인이 잉태하여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당군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반달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하고 쑥 먹고 곰은 끈기 있게 있었더니 사람이 됐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제 미디어에서 데스크에서 그걸 걸러줘야 돼요. 물론 이제 흥미 위주나 이슈로 나갈 때는 재미삼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될 수도 네. 있고 당군의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슈라는 재미있는 것도 갈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것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뭘 봐요? 반달곰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신화로 다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신화와 역사의 차이는 뭐 A4 한 장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그게 그 뜻이 아니더라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게 틀렸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3이라는 숫자를 태초에 올라가면 거의 다 비슷해요. 탄생설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항상 나사로도 3일 있다가 네. 그렇죠? 네. 모세도 마찬가지고. 맞아. 우리 그리고 3일장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서. 위로 올라가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서 잉태해서 이제 인간을 널리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신화들이 다
3이라는 숫자로 원래는 다 시작을 해요. 맞아. 바알신도.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삼위일체라는 종교적인 데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게 한국의 성수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매체 컬럼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던 게 삼위일체는 세계적인 종교 특히나 그 성부와 성자와 해서 기독교 쪽이기 때문에 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국의 성수였다라는 거에 조금 아마 인류라고 새로웠어요.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항상 이제 저녁에 보면 이제 별을 보기도 하고 달을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이미 갖추어진 기본적인 철학적인 거는 어떠한 지혜라 그래요. 과학에서 마지막 단계에 걸친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지혜 단계에 있을 때는 다 3으로 다 인지를 해요. 하지만 문화의 변화가 어떤 거냐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야욕과 권력에 의해서 이제 숫자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제부를 팔면서 3은 여기다 갖다 놓고 4, 5가 나오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야 행운의 숫자는 7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 이걸 덧붙여요. 뭐 7을 되었더니 쉬었더라 하면서 7로 바꾸고 원래 정직하고 정확한 수는 3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걸 지켜나가요. 왜? 전진 끝. 근데 이제 저쪽 가면은 이제 면제부 팔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는 6. 자, 행운의 수, 맞아. 신의 수는 7. 맞아요. 그러다 욕심 부리고 그러면 이제 국까지 올라갔던 중국. 그다음 미국이 이제 기독교를 가장 크게 뭐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손을 올리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된 거죠. 왜 그게 이제 3에서 머무르지 않고 9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권력과 외교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 물어볼 그쵸, 때. 그쵸. 그래서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곳에서 숫자를 크게 가져가야.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숫자를 9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게 외교 현황에서 그냥 나오고 네. 전쟁 현황에서도 그냥 나오고요. 그런데 대중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의 성수 이 3이라는 것으로 내려오면서 내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있던 것처럼 이쪽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고 있죠. 근데- 상권 분립 자체가 무너뜨리잖아요. 맞아요. 숫자가 그럼 바뀌는 거예요. 7로 넘어가고 5로 넘어가고 6으로 넘어가고.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렇다. 오히려 삼권 분립을 해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뭐 하나가 되거나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더 조그맣게 더 많이 생기면서 조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감이 많이 떨어지겠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이제 틀려진 거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라는 게 됐는데 자신이 그 균형을 이루면서 신격화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에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반장을 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반장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 반장 한다니까. 그리고 옆에서 야, 너 반장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내가 뭘 잘할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옆에서 막 그런다고 하니까 덜렁 나갔어. 내가 반장이 됐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어깨에 완장 찬 듯한 느낌도 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요즘에 느끼는 건 한미일 동맹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한미일의 이제 숫자적인 개념은 9대 1대 0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미국이 9고 일본이 그렇죠. 1이고 일이고 한국이 지금 0인 영. 거예요. 그 외교나 무역에서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바뀌는 현재 거고. 그렇죠. 한국 정치는 원래 이제 청와대가 저쪽에 있을 때는 청와대가 이제 1이에요. 그 다음에 입법부가 국회가 또 1,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이제 1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111이 됐어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맞아요. 맞아. 근데 청와대라는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숫자의 변이가 나와요. 숫자의 변이가 저쪽이 1이 가야 되는데 원래 그쪽에 있었던 1이 사라지면서 거기가 숫자가 이제 2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2에서 다시 이제 완전체를 만들 때 하나의 또 1을 만들어야 돼요. 그 1을 만드는 구도가 이제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군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곰과 이제 환웅이 딱 했는데 그 이제 당군을 어찌됐건 이제 마늘 먹어서 사람이 된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신의 계시를 하늘에서 내렸다는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현재 이제 권력자와 VIP 1과 VIP 2가 용산에서 이제 숫자 2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 1이 이제 잉태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혼돈이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설화나 신화적인 관점에서 숫자를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할 때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그 어떤 방송에서 네. 그 어떤 분이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정부는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무당의 숫자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무속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걸 이렇게 쭉 철학적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신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3이라는 의미가 갖는 완전체를 만들어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인처럼 될 텐데 그거에 플러스되는 이제 욕심과 욕망과 막 이런 게 다 되면서 무지함 속에서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숫자가 파생이 되고 그 3이 갖는 그게 사실 무속에서의 3이라는 의미도 되게 신성시 돼 있는 숫자예요. 그 산 사람한테는 절을 한 번 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절을 2번 하잖아요. 신한테는 3번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 역시 용산은 무속적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신화적인 우리가 오늘은 신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신화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저쪽에 넘어가는 게 이제 숫자가 이제 2까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수많은 이제 사단이라는 미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오, 신화의 구설을 둘 수 있는 어떠한 팩트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이야기거리들이 근데 그러네요. 강력한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이야기의 가장 1번적인 단계가 뭐냐면 이제 마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마약이라는 게 지금 뭐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곳에서 항상 풍토화된 게 마약 맞아. 얘기가 많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카르텔. 그 뭐 필라델피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그게 가장 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걸로. 근데 지금은 또 잠잠해요. 가끔 네. 가끔 사건 사고로 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워낙 정치인들 쪽의 이슈들이 워낙 크게 터지고 이러니까 그냥 사회면에서 이게 조금씩 나오는 건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거리를 만들기에 이렇게 봉착하면 위기에 봉착하면 그걸 더 강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너무 즉흥적이라. 예를 들어서 37, 21이잖아요. 숫자적으로 가면 그 숫자의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3일과 7일 그리고 그치. 21일. 그래서 손 없는 날도 맞춰가면서 미디어에다도 뿌려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구나. 3이라는 숫자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을 잡고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거를 내 스스로 믿으면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맞아. 스케줄은 잡아놨지만 다음 날 되면 이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스케줄 잡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37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날은 37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미디어들도 다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저기 원인지 투인지 모르는 그분은 어쨌든 용사는 무속이라는 거에 대한 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화를 추앙하고 본인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이론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신으로 올라와 버리면 모든 스케줄을 바꾸죠. 그래서 내가 찍는 날이 3일이 되고 내가 찍는 날이 7일이 되니까 미디어도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미디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숫자를 맞춰서 팩트라는 걸 쏘고 그쵸. 취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여기서 계속 불규칙적으로 나오니까 그 패턴이 일단 패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외교 실정이 그런 거예요. 신화적인 얘기를 하면 한국과 대화를 했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부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거를 다시 또 여기서는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미디어가. 심리적 지팔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그죠. 땡전 뉴스가 이걸 만들려니까 자신이 생각한 사고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때도 이제 멘탈이 나가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미디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 의미를 네.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네네. 분들은 본인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백의미, 너, 나 아니면 누군가, 그러니까 너, 나 말고 다른 하나의 이 여유, 네. 누군가를 앉혀줄 수 있고 들여놔줄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경제도 힘들고 지금 같은 시국에 뭐 일도 계속 빵빵 터지고 말도 안 되는 이슈들, 어느 쪽에선 말이 되고 어느 쪽에선 말이 안 되는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를 미디어를 피해나지 않아요? 조중동 3위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이니까 지혜롭게 지금 이 시국을 잘 버텨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잘 풀어내면서 조금 여유를. 그게 이제 이 시대라는 게 이제 가끔 이제 통찰하거나 이제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칼럼을 쓰면은 가슴에 좀 와닿고 고급지게 까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맞아요. 그런 이제 시대가 그래서 이제 그자들이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해 오고 있고, 도래해 온다는 게 어떠한 그 예시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크게 보여주는 것들은 양당 체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열이라는 게 오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이제 나누어져요. 그때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는 원래 되게 좋은 건데 진짜 민주주의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왜? AI가 모든 걸 해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과학이라는 게. 그게 예전부터 다 해결을 했지만 인간이 계속 그걸 계속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하지만 저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량난 때문에 죽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핵 폐기물을 버리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북극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2개였던 것이 이제 3개로 이제 바뀔 거예요. 3개가. 그 3개 중에 하나가 원래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양당에 있을 때 이제 하나가 그 작년에 좀 사우디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문화적인 거 얘기할 때 레포트를 하나 써주면서 그때 이제 사우디가 이제 크게 이제 앞질러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한국 걸 가져가지만 시스템에 의한 거는 미국 걸 쓸 수밖에 없다. 왜? 구글과 바이두기 때문에 그 안에 넷플릭스가 똑같은 게 이제 중국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용하는 건 뭐? 한국의 콘텐츠예요. 하지만 그 안에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이제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 그게 이제 사우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누가 선점하느냐의 차이인데 미국은 까이고 중국은 손을 잡았고 뭐 여러 그래서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사우디가 보이지 않는 과거의 힘을 가지고 와서 나는 관대하다로 해서 아마 평화적인 걸 이끌어내갈 거고, 그와 손을 잡는 곳이 이제 새로운 미국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미국이 과거처럼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의 나라 정도가 이제 지배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힘의 균형이 오면서 대한민국의 그 철학과 3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투영돼서 이자들이 우리 걸 가져가겠죠. 뭐 지금도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요, 뭐. 다 갖고 가시라고 하죠, 뭐.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내어주는 걸 가져갈 줄 알고 중국 애들이 그 구라와 뻥이 좀 사라지면서 여백이 좀 생기고, 사우디라는 곳에서 자본이라는 것에 한국의 가장 친절함 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그걸로 가면 정말로 훌륭한 지구가 다시 또 도래하고, 대한민국이 원래 주창했던 성수 3이 전 세계에서 지구에다 3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저는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세 또는 이슈들을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그랬어, 그런 의미도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들을 위한,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답답함이 있어서 욕도 많이 하시고 싶고 할 테지만 그렇게 자신을 추스리고 챙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3이라는 숫자가 무슨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3의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또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돼서 조금씩 생각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생각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지식도 넓혀가고 마음도 넓혀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1절 운동 민족 지도 33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나마 좀 홀리한 거룩한 성수 3과 같은 정치인 33명이 나타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그게 이제 양당 체제에서 세 개의 다당 당이 체제. 되고 작지만 가장 알차고 큰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국민을 위한 당. 그러네요. 국민의힘 말고요. 국민을 위한 당. 민주당 말고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위대한 당이 하나 나와서 33인의 정말 사람다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을, 열린민주당이 국민들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네네네. 채워졌던 것처럼 다시 그 시대가 오기를 네.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게 더 재밌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더 재밌는 내용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69.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